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며 폭염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온열 질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설치만 해도 실내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는 기능성 블라인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블라인드는 자연광을 이용해 실내 밝기 조절도 가능해 전기료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진화 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 진화가 어려웠는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의 시작은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고 구영배 대표가 상황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용 정지되면서 휴지 조각이 됐는데 경찰은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8.2도를 기록하며 서울에서는 지난 21일 이후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40여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강릉은 14일째, 제주도는 18일째, 내륙 곳곳에서도 열흘 이상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31.4도로 역대 최저기온 1위를 기록하며 나흘째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산발적인 비가, 남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경기 북부에 많게는 6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로 인해 습도만 높아지면서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여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되며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폭염의 기세가 끊이지 않으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온열 질환으로 1,200명 가까이 응급실을 찾았는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됩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1,200명에 가깝고 관련 사망자도 6명이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발생 통계를 보면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책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폭염 속 야외 활동을 하다가 어지럼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이 느껴지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혈전이나 혈관이 막히는 그런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온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보호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재난 문자가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안부 연락이 어르신들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의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축산 농가에서는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바다도 데워지면서 서남 해안 곳곳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3만 5천 마리도 넘는 닭을 키우는 축사 내부. 커다란 환풍기 여러 대가 쉼없이 돌아가고 출하를 열흘 앞둔 닭들은 자동 급수기를 쪼아대며 목을 축입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이미 축사 바깥은 34도를 넘긴 상황. 첨단 장비를 갖춰가며 찜통 더위를 대비했지만 평소보다 2배나 폐사가 느는 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태열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줄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닭들은 개구 호흡으로 체열을 떨어뜨리는데 그 개구 호흡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닭들이 탈진으로 이렇게 폐사가 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에 소나 돼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가금류 18만 마리와 돼지 14,000마리가 더위에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을 안개처럼 뿌려주고 환기도 틈나는 대로 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8월 달에 이제 분만할 소들인데 이렇게 더우면 저 소들이 지금 혹시 유산을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수시로 이제 순찰 돌면서. 바다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와 서남해안 곳곳에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고 고수온 위기 경보도 심각 1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전남 한평만입니다. 연일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수온이 29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수온 상태가 지속하면 양식장 어류 폐사는 물론이고 어획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연승업은 미끼를 사용해갖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먹이 활동을 안 하면은 안 잡히죠. 영향이 줄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찌는 듯한 불볕 더위에 농민과 어민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일본도 전국 곳곳에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측사상 126년 만에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강한 햇살을 피하기 위한 양산 판매와 수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나고야 등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7도에서 39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めっちゃ暑い。夏バテになっちゃって、最近全然ご飯食べれなくなって。 지난달 29일 도치기현과 군마현 일부 지역에서 40도를 넘어가는 등 지난 한 달은 1898년 이후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됩니다. 또 지난달 22일에서 28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열사병 환자만도 12,60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에서는 냉각수 스프레이기를 설치하거나 양산을 쓰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暑いのでお母さんにも熱中症気をつけろって言われて日傘さしてきました。 6일 연속 폭염이 이어진 도쿄 중심부. 길을 건너는 사람들 대부분도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日傘も絶対持ち歩いて欠かせない感じですね。 유례없는 폭염에 양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 구두 가방 수리 전문 업체는 우산과 양산 수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했습니다. お客様の問い合わせっていうものが本当に年々増えてきました。ニーズの高まりの背景としてはやはり日傘っていうもの自体が大き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도쿄에 있는 유명 잡화점의 지난달 양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적어도 이번 달 중순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한낮에는 물론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아 냉방기기가 아니면 실내 온도를 낮추기 쉽지 않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설치만 해도 실내 온도를 3, 4도가량 낮추고 전기 에너지도 줄일 수 있는 기능성 블라인드를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한낮에는 물론 밤까지 뜨거운 요즘, 강한 태양빛을 막기 위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보지만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냉방기기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실내 밝기 조절도 가능한 고기능성 블라인드를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블라인드는 기존 알루미늄 블라인드에 고반사 필름을 붙여 빛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80% 이상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더 낮출 수 있는데 냉방 에너지로 환산하면 20% 정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전체를 여닫는 기존 블라인드와 달리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
자연광을 활용한 실내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기존 블라인드가 태양빛을 차단하기만 했다면 이번에 개발한 고기능성 블라인드는 태양열을 차단하면서도 빛은 그대로 끌어들여 그동안 주변 건물에 가려져 햇빛이 약한 곳에도 자연 채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쪽은 태양빛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게 하고 아래쪽은 빛을 차단하는 방식인데 조명 에너지 사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사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기존 차양 대비 20%의 냉방부하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차양 제품에 고반사 슬릿을 적용한 제품으로서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고기능성 블라인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말 화곡 119 안전센터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쓴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블라인드 설치 후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열이 많이 들어와서 냉방기기를 켜도 좀 많이 덥고 쾌적하지 않았는데 설치한 이후에는 확실히 열 차단이 되고 냉방기기의 사용량을 좀 줄여도 확실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블라인드가 상용화되면 여름철 냉방 조명 에너지 절감을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진화에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화 장비가 진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간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솟구칩니다.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하 주차장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온통 뿌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고층에 있는 주민들 구조에 나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화재 나는 게 처음 겪어봐서 그게 좀 너무 매캐한 연기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숨을 좀 잘 못 쉴 정도였고, 밖을 보니까 이미 뿌옇게 연기가 거목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층에는 열기가 지하에서 막 올라오고 있고. 새벽 6시 10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70여 대가 그을리고 타는 등 피해를 입었고 주민 20명 정도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2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불은 8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서 연기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공간도 좁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식 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충전시킨 다음에 옮겨놓고 몇 시간 후에 불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폐쇄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 이후에는 대책이 마땅치가 않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 차원의 방법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주 전에도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시설을 늘리는 등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 AI 규제법이 현지 시간으로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 내에서 개발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의료와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데이터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거나 CCTV 등의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이번 발효를 시작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다름 아닌 Q10 모기업에서부터 촉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10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대금 지급을 못 받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증언했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 대표가 Q10 측에 보낸 메일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무려 1,0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원가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빠른 정산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판매자들이 Q10에 보낸 정산 지연 항의 메일들도 다수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보낸 메일들인데 5개월째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Q10 전 직원들은 YTN 취재진에게 이미 지난해 초 모기업 Q10에서 지연 사태가 시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23년 2월부터 점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5, 6월부터는 정말 민원의 강도가 거세졌었어요. 물건을 떼올 수가 없다, 장사를 할 수가 없다, 파산 위기 직전이다. 지난해 6월 담당 직원이 Q10 자금팀에 급히 정산을 요청한 미지급 업체만 40곳, 미정산 금액은 우리 돈 25억 원가량입니다. 강성으로 문의를 했다면 일단 그 셀럽부터 줘요. 급한 불부터 끄는 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렇게 그냥 사라졌어요, 셀러들이. 이미 지난해 3월 Q10 법인이 있는 싱가포르 현지 언론도 Q10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Q10 측은 현지 언론에 기술적 문제로 대금 전송이 지연됐다고 답변했는데 지난달 8일 위메프가 정산 지연이 시스템 오류라고 밝힌 것과 흡사합니다. 국내 계열사들로 피해가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 사태.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는 구영배 회장이 이끄는 Q10의 현금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런데도 구영배 Q10 대표는 지난달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Q10 전 직원들은 판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회사 측이 답변 매뉴얼까지 만들어 배포했다며 구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동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구영배 Q10 대표. 지연 상황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건 지난달 중순 무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 언제 처음 인지를 하셨습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인지한 거예요. 저는 7월 한 12일 정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Q10 전 직원들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 Q10이 계열사 재무기능까지 흡수했기 때문에 구 대표가 사태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티몬 위메프가 정산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우리 쪽에 알려질 수밖에 없었죠.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나서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판매자들에게 매일같이 거센 항의를 받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사측이 답변 매뉴얼까지 만들어 그대로 안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니 시간양해 부탁드린다. 복사 붙여넣기로 벌크로 답변을 하고 6시에 딱 문이 막아버리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1년 반 정도? 판매자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 고소나 소송도 여의치 않았는데 Q10을 악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Q10이 계열사인 위시 판매자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Q10은 소송을 걸겠다는 판매자 항의에 싱가포르 법인 주소 등을 안내하며 싱가포르에서 소송하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 대표는 일부 언론에 집을 활용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10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취재진 연락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주식회사 해피머니 INC의 대표이사 류승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류 씨는 상품권 지급 보증금과 예비 예치금이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피머니 INC는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습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의 법원 심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3시부터 티몬에 대해 30분 뒤에는 위메프에 대해 각각 비공개 심문을 진행합니다.
각각 대표자는 법원에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정산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 위메프는 자금 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수련 병원들이 7,000명 넘는 사직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려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불과 100여 명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공백 사투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7,600여 명인데 1.4%에 불과한 104명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절대 다수, 그러니까 12,000명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도 모두 합쳐 45명만 지원했고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지방 수련병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로 진료나 수술이 줄면서 병원들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딱히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달 안에 추가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대신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의료 현장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그 계획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당근책이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대 증원정책 재검토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선 땜질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일할 의대 교수도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 탓에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이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수익구조 문제와 병원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고민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 전환에 앞서 사회적 동의와 관련 교육, 1, 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는 현재 비중증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한 상급 종합병원의 수익구조를 무시하고 급하게 환자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중증 환자 수가를 올려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측을 지속해서 압박할 수 있는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일까지 현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 계획으로 전환할 때며 지속 가능한 게릴라 파업과 준법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5일까지 대표 교섭 지휘가 보장되고 이후 다른 노조가 사측의 교섭을 요구하면 개별 교섭이 진행되거나 다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다음 주 삼성전자에서 처음 노조를 만든 1노조인 사무직 노조와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바닷가로 피서 떠날 계획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 우리 바다에서 상어가 자주 출몰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얕은 해변으로는 상어가 접근할 일이 거의 없지만 한적하거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홀로 행동하다간 자칫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띠가 둘러진 구역 내에서만 해수욕을 즐기시고 잠수나 다이빙을 한다면 2명 이상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